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까? 바다에서 나라를 지킨 한 장수가 있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전설의 장수, 무기보다 신뢰로 군사를 지휘한 사람, 그는 단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는 칼보다 강한 정신으로 적을 꺾었습니다. 이순신, 우리는 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 전쟁 이전의 이순신. 이순신은 1545년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장 배경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문은 몰락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군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처음부터 인정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32세에 무과에 급제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요 보직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방의 수비대에서 조용히 실력을 쌓아야 했고 부패한 상관과 갈등을 겪으며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백의종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군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병사들의 식사와 처우를 직접 살폈습니다. 그가 바라본 전쟁은 명예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고 그는 싸우기 전에 이기는 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오기 전부터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유일한 장수였습니다. 임진왜란의 발발 그리고 첫 승리.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왜군은 순식간에 부산을 점령했고 조선의 육군은 무기력하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이 함락되고 국왕이 피난을 떠나는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패배를 말할 때 이순신은 바다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전라자수사로 부임한 직후부터 수군의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군기 장비 함선 훈련. 하나도 빠짐없이 점검했고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포해전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이 해전은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군에게 조선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질 수만은 없다는 희망을 심어준 전투였습니다. 육포사천 당포 당항포 이순신은 연승을 이어갔고 조선 수군은 빠르게 주도권을 회복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용맹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3. 거북선 신화의 시작. 이순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거북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북선은 이순신이 처음 만든 배가 아닙니다. 이미 고려 말부터 존재하던 개념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실전용 무기로 재해석하고 완성한 것입니다. 거북선은 적의 배에 돌진해 돌격하는 데 특화된 구조였습니다. 지붕 위에 쇠못을 박아 적이 올라타지 못하게 했고 용머리 모양의 선두에서는 연기나 화약을 분사해 혼란을 유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배는 적진 깊숙이 돌파할 수 있었기에 적의 함대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선은 그 자체로 신화가 아닙니다. 이 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이순신의 작전과 병사들의 훈련, 그리고 절대적인 사기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병기 하나에 의존하지 않았고 항상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전쟁터에서 언제나 실현됐습니다. 4. 명량해전 죽음 앞의 결단. 1597년 이순신은 모함을 당해 파직되고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이었던 원균은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하고 조선 수군은 괴멸적 타격을 입습니다. 수군은 13척밖에 남지 않았고 왜군은 300척이 넘는 대함대를 끌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왕조차 수군을 폐지하라고 했지만 이순신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597년 10월 울돌목 명량에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맞붙습니다. 이순신은 조류를 이용해 적을 좁은 해협으로 유인하고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중 포격을 퍼부으며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결국 13척으로 133척을 무찌르는 기적 같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명량해전은 단지 숫자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력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몸소 증명했습니다.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의 싸움. 이순신은 전장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두려움과 고독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싸웠습니다. 상부의 정치적 질투, 왜곡된 보고 무능한 상관의 판단, 왕의 의식. 그는 단지 왜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조선 내부의 부조리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수첩과 일기를 남겼습니다. 난중의 기는 그가 느낀 고통, 분노, 슬픔, 다짐이 고스란히 담긴 인간의 기록입니다.
그 안에는 신하로서의 고민, 장수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이 고백처럼 적혀 있습니다. 밤새 파도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야 잠이 들었다. 무릎이 부어 일어서기 어렵지만 해가 뜨기도 전에 훈련장으로 나갔다. 전쟁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며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버텼습니다. 6. 노량해전 죽음으로 완성한 승리.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 왜군은 철수를 결정했지만 조선과 명나라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이순신은 노량 해협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해전이 시작되고 수많은 포성이 울려 퍼집니다. 적군은 패퇴하기 시작했고 승리가 눈앞에 보이던 순간 이순신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지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군의 사기가 꺾일까 두렵다. 이 말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고 그 말대로 이순신의 죽음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까지 전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선 수군은 또 한 번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목숨으로 나라를 지켰고 그 죽음은 한 시대의 영웅을 완성시킨 순간이었습니다. 7. 조선이 만든 영웅 시대가 외면한 진실. 전쟁이 끝난 뒤 조정은 이순신에게 뒤늦은 공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전 그는 한 번도 화려한 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함과 외면 그리고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너무 큰 칭송은 왕권을 흔들 수 있었기에 조정은 늘 적당한 찬양만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달랐습니다. 민초들은 이순신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가 지킨 바다를 기억했습니다. 수군들이 스스로 죄를 지내고 후대에 그의 정신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서부터 조선의 영웅으로 그리고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순신은 국가가 만든 영웅이 아니라 백성이 지켜낸 영웅이었습니다. 8. 오늘날 우리에게 이순신은 단순히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책임지는 리더였고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기술, 경제, 정치, 외교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진짜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위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이순신은 말없이 답을 보여줍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내는 것.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 그가 남긴 유산은 해전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과거의 영웅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이순신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를 만든 진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